도현님 파트에 소리가 너무 약해요. 난 난 음이 이탈되진 않잖아요. 박도연은 알람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평생 몸에 밴 시간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오늘도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립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립니다. 아내가 차려놓고 간 식탁 위엔 식어버린 된장국과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는 밥을 천천히 떠먹지만 입안에서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식탁 한쪽 액자 속에는 교단에 서서 웃고 있는 젊은 날의 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진 뒤로 제자들이 써준 편지가 여러 장 겹쳐 꽂혀 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편지를 꺼내려다가 다시 멈춥니다. 나도 저 때가 좋았지라는 생각만 남기고 조용히 편지를 제자리로 밀어넣습니다. 거실 TV를 켜자 아침 뉴스 앵커의 밝은 목소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화면을 보지 않고 리모컨만 손에 쥔 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교복 입은 아이들이 서둘러 골목을 내려갑니다. 그는 무심코 창가에 다가가 아이들이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못합니다. 한때 자신이 서 있던 교실, 칠판 냄새, 분필 가루,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머릿속에 되살아납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 기억들은 금세 무거운 현실로 바뀝니다. 집안은 깨끗이 정리돼 있지만 그의 마음은 초라하게 쓸려 내려간 교실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은 거의 울리지 않고 단체 채팅방은 이미 탈퇴한 지 오래입니다. 그는 소파에 몸을 깊이 파묻고 아무 생각 없이 채널만 계속 넘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아침이 점심으로 미끄러져 갑니다. 점심을 대충 때운 뒤 도연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집을 나섭니다. 습관처럼 학교 방향으로 걷다가 더 이상 자신이 갈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방향을 틉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잔뜩 흐려 있고 바람도 습하게 불어옵니다. 골목을 돌던 중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금세 퍼붓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그는 가까운 건물 현관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문 위의 표지판에는 구주민센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는 젖은 어깨를 털며 안쪽 로비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벽 한쪽에는 각종 동아리와 프로그램 안내지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할 일이 없기에 그는 천천히 하나씩 읽어봅니다. 눈길이 한 안내지에서 멈춥니다. 지역 커뮤니티 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이라는 제목 아래 몇 장의 공연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나이도 제각각, 외모도 평범하지만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문구에는 음치초보 환영이라는 말이 굵게 적혀 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노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세월을 떠올립니다. 정년퇴 임식에서도 그는 축사만 했지 노래 한 곡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이 이상하게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그는 안내지 아래 적힌 연습 요일과 시간을 천천히 눈으로 따라 읽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그 시간을 일정표에 조심스럽게 입력합니다. 지우려다 말고 다시 저장 버튼을 눌러둡니다.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자 그는 안내지를 한 번 더 눈에 담고 조용히 주민센터를 나섭니다. 며칠 뒤 연습 시간이 적힌 날이 되자 도연은 아침부터 괜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신이 더 초라해질 것 같아 결국 집을 나섭니다. 연습실은 주민센터 지하의 작은 강당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여러 명의 단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을 마시며 스트레칭을 하고 어떤 이는 악보를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한쪽 벽에는 지난 공연의 단체 사진이 커다랗게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모두가 손을 맞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연은 눈을 피하며 빈 의자에 조용히 앉습니다. 잠시 후 지휘자 김정우가 문을 열고 들어와 전체를 둘러봅니다. 그의 손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악보 뭉치가 들려 있습니다. 도연은 건네받은 악보를 마치 교과서처럼 펼쳐봅니다. 글자를 읽듯이 가사와 음표를 차례대로 눈으로 따라갑니다. 그는 가사의 뜻을 해석하듯 머릿속으로 문장을 풉니다. 그러나 옆자리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리듬을 먼저 몸에 익힙니다. 준비 운동이 시작되자 모두가 어깨를 돌리고 목을 푸는 사이 도연은 혼자 악보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 곡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군 하는 식의 분석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합창이 시작되자 그는 정해진 음을 정확히 맞추려고 입술을 힘주어 움직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소리와 함께 섞이는 느낌 대신 각자 따로 노는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노래가 중간에 자꾸 엇나가자 지휘자의 표정도 조금씩 굳어집니다. 연습이 끝나갈 즈음 그는 자신이 어딘가 맞지 않는 곳에 와 있다는 불편함을 희미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 연습에서도 도연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 박자를 놓치면 그는 즉시 그 부분을 기억해 두었다가 머릿속으로 표시합니다. 누군가 음정을 조금 높게 부르면 그 순간 전체 음악이 흐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연습이 반복될수록 그의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점점 더 쌓여갑니다. 합창이 다시 한번 중간에서 멈췄을 때 도연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특정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은 마치 교실에서 오답을 말한 학생을 바라보는 것처럼 차갑습니다. 그 순간 주변 공기에는 묵직한 어색함이 떠오릅니다. 단원들은 눈을 피하고 몇몇은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지휘자는 악보를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단원들을 하나씩 바라봅니다. 그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도연에게 잠시 머무릅니다. 연습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는 안내가 나오자 사람들은 서둘러 짐을 챙깁니다. 평소와 달리 누구도 오래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악보를 다시 넘겨봅니다. 머릿속에는 왜 이 사람들은 제대로 맞추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 뒤에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라는 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지휘자의 표정과 단원들의 침묵이 그 두려움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연습실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유난히 길고 숨이 찬 것처럼 느껴집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해는 저물고 거리는 어둑해져 있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는 길을 천천히 걸으며 자신도 모르게 한숨 여러 번 내쉽니다. 지휘자는 연습이 끝난 후 근처 분식집에서 짧은 뒤풀이를 제안합니다. 좁은 테이블 위에 떡볶이와 김밥, 어묵이 하나둘 올라옵니다. 단원들은 처음엔 조용히 숟가락만 움직이다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입을 엽니다. 오명자는 젊은 시절 노래를 배우고 싶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서 일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자녀들 학비를 대느라 자신의 꿈을 접고 이제야 그때 못 부르던 노래를 다시 꺼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수연은 회사에서 하루 종일 지적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 아이를 챙기느라 숨 쉴 틈이 없다는 일상을 털어놓습니다. 합창단에 오는 시간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숨을 쉬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끊지 않고 차례로 귀를 기울입니다. 도연은 처음에는 그저 듣는 사람으로만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이 이들에게 점수를 매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던 자신의 시선을 떠올립니다. 점수와 석차로 사람을 나누던 오랜 습관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도 느낍니다. 이곳에서는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버티고 살아온 이야기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단원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집에 혼자 있기가 두려워 합창단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단원은 병원 진료를 받다가 우연히 알게 된 이 모임을 자신의 약 대신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도연은 그제야 이곳이 단순한 취미 동아리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합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풀리며 더 이상 이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식사가 끝날 때가 되어서야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은퇴 이야기를 짧게 꺼냅니다. 서툰 고백이지만 사람들은 따로 평가하지 않고 그냥 잘 들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숨을 길게 내쉽니다. 그날 밤 이후 도연의 생활 리듬이 조금 달라집니다. 다음 연습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는 혼자서라도 더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TV 대신 스마트폰의 시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용한 거실에서 그는 악보를 꺼내어 식탁 위에 펼쳐둡니다. 휴대폰으로 피아노 앱을 열고 악보의 첫 음을 조심스럽게 눌러봅니다. 낯선 소리지만 그는 그 소리를 입으로 따라 해보려 합니다. 처음 몇 번은 목이 잠기고 박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만큼은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자신의 숨과 입모양을 천천히 살핍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 근육이 굳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일부러 표정을 풀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음이 조금 덜 떨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악보의 가사를 다시 읽으면서 단어 하나하나에 마음을 얹어봅니다.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칠 때처럼 깊은 해석을 붙이는 대신 그저 그 말이 가진 감정을 떠올립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스칩니다. 합창단에서 함께 서 있던 단원들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 듣고 어색한 부분을 조용히 다시 따라 부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나온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랍니다. 책상 위에는 더 이상 교무회의 자료나 시험지가 없습니다. 대신 색연필로 줄을 친 악보와 작게 적어둔 메모들이 자리 잡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띠며 의자에 몸을 기대어 앉습니다. 아직 배울 게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잔잔하게 내려앉습니다. 합창단의 작은 동네 축제 공연 날 주민센터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아이들은 풍선을 들고 뛰어다니고 어르신들은 의자에 앉아 무대를 바라봅니다. 임시로 설치한 간이 무대 위에 마이크와 스피커가 간단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단원들은 무대 뒤에서 서로의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며 긴장을 달랩니다. 도연도 오늘 한 부분의 짧은 솔로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손에 쥔 악보를 여러 번 접었다 폈다 하며 숨을 고릅니다. 지휘자 김정호는 각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눈빛으로 용기를 건넵니다. 공연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단원들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나갑니다. 무대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객석은 생각보다 가까이 느껴집니다. 조명이 켜지고
첫 곡의 전주가 잔잔히 흐르기 시작합니다. 노래가 중간쯤 흐를 때 도연의 솔로 파트가 다가옵니다. 그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마이크 앞으로 한 걸음 나섭니다. 입을 열었지만 첫 음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가버립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발끝까지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옆에 단원들이 자연스럽게 화음을 더해 그의 목소리를 감싸줍니다. 지휘자의 손짓은 흐트러지지 않고 전체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도연은 자신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는 완벽한 음정 대신 숨을 고르고 단원들의 호흡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습니다. 노래가 끝날 때 관객들은 누가 잘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처음 이곳에 왔던 날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지 며칠 뒤 합창단에는 새로 들어오겠다는 문의 전화가 몇 통 더 왔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날 연습에는 처음 보는 얼굴들이 몇 명 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도연은 예전에 자신을 보는 것처럼 어색하게 앉아 있는 신입들을 조용히 살펴봅니다. 지휘자는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 후 신입들에게 악보를 나누어 줍니다. 잠시 어수선한 사이 도연은 자연스럽게 옆자리 신입에게 악보를 정리해주며 자리를 안내합니다. 연습이 시작되자 신입들은 서툰 목소리로 음을 따라 부르려 애씁니다. 박자는 자주 흐트러지고 음정도 자꾸 위아래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불편함보다 친근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노래가 잠시 멈췄을 때 그는 짧게 숨을 고르고 조용히 입을 엽니다. 처음엔 다 이렇게 흔들리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옆 사람 숨소리부터 같이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신입들은 그의 말을 듣고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호흡을 맞춰봅니다. 연습이 계속되는 동안 도연은 앞줄이 아니라 뒤쪽에서 전체 흐름을 바라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그는 서랍 속 상장과 졸업 앨범을 한 번 더 꺼냅니다. 잠시 들여다보던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다른 상자에 모아 담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제 합창 악보와 작은 녹음기만 가지런히 남습니다. 스마트폰 일정표에는 다음 공연 날짜와 단원들의 생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새벽에 눈을 뜨지만 이번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연습실을 떠올립니다. 그에게 합창단은 더 이상 시간 때우는 곳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두 번째 교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교실에서 그는 늦게 찾아온 인생 2막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